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시간 외 공사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이는 어린이들이 가장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교통위원회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 마련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시설공단에 대해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콜 거부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11월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콜 거부 버튼을 삭제했지만 내비게이션의 이용자 실명과 이용자 요청 사항을 표출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악용해서 운전원이 임의로 자동 배차 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근데 지금 정비, 공무, 보험 보증, 퇴근 안 맞음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지금 이용자 실명 재경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좀 진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혼란피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 부분들을 다 없애야죠. 장애인 콜택시 블랙박스 교체 사업이 2019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을 2020년 편법적인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특정 신기술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니에요. 블랙박스 많잖아요, 시중에.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특정 신기술이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선정 사유가 됐는지 이제 제가 그런 좀 의구심이 생겨서. 한편 장애인 콜택시 관련 운전원 대기실이 열악한 부분과 근무조 편성 시 신입사원 차별 대우를 하는 부분 등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11월 25일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승센터 등의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비 분담이 불분명한 만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집행을 해야 되는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협약이 되든 뭔가 저쪽에서 부담분을 결정을 짓든 이런 내용 없이는 진행 못합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데 그걸 정부에 기대가지고 요구를 해달라 하기 전에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열악하고 이렇게 뭐 이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좀 최소한 우리가 넉넉하게 지원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그냥 벼랑 끝에 놓고 밀어버리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한편 시민의 공간인 사람 숲길 조성에 대한 예산을 낮춰 사람 숲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교통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피해를 사전에 막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교통위원회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많은 조례안들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또 어떤 조례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민 리포터 한기탁입니다. 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 노력한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69건을 가결했는데요. 대표적인 안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이 간다에서는 시민 리포터들이 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 현장을 다니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29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 가운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부터 보호하고 휠체어 고정장치의 정상 체결과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출입문 주변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규정했습니다.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정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교육을 명시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운행 중인 장애인 버스의 이용요금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 가결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조례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조례안이 가결된 가운데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요금을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2020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많은 교통정책을 반영했던 것처럼 2021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와 교통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만큼이나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교통 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과 장애인인데요. 교통위원회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 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